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비만 2편 진행을 맡은 가정의학과 권혁태 교수입니다.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21세기 유행병 비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35.7%,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고도 비만이 5.3%라고 합니다. 건강톡톡 비만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비만 그리고 고도 비만인 분들이 건강 체중을 되찾을 수 있는 비만 치료 방법, 그중에서도 식이요법과 약물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조영민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건강 체중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많이 시도하는 방법이 바로 식사요법, 다이어트인데요. 비만 클리닉을 통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식단 관리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유명한 다이어트 방법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워낙 많습니다.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시중에 서점에 가보시면 정말 100권도 넘게 책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거를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게 나눠보면은 얼마나 먹느냐, 양, 네, 무엇을 먹느냐, 종류, 그리고 언제 먹느냐로 시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먹느냐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칼로리 개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0칼로리를 드십시오, 뭐 800칼로리를 드십시오, 이런 개념이에요. 800칼로리 같으면 굉장히 낮은 열량이죠. 칼로리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로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특히 의료진들도 심지어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적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르는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옮아간 적이 있어요. 이제 시작이 되게 보면 황제 다이어트 이런 거죠. 고기만 먹는 거죠.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는 다이어트가 황제 다이어트고, 최근에 유행했던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 방식이다, 뭐 지중해식 다이어트다, 뭐 구석기 다이어트다 등등 어떤 특정한 음식 그 영양소를 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음식 패턴 이런 걸 따라가는 것이 이제 무엇을 먹느냐의 개념인데, 본인이 직접 그 요리를 하지 않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큰 그런 부분이고, 또 회식 문화라든지 이런 데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언제라는 건데, 간헐적 단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하루 먹고 하루 굶고 하루 먹고 하루 굶고 하는 거죠. 힘드니까 여러 변종이 나와서 뭐 일주일에 5일은 먹고 이틀을 굶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한 달에 25일은 마음대로 먹고 한 5일 정도는 한 800에서 1000칼로리 정도로 줄여서 먹는, 최근에 유행된 FMD죠. 그 금식 모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서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거를 하나 고를 수 있는 거지요. 나는 이게 좋아. 뭐 그거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실증나면 또 바꿔보셔도 돼요. 말씀하신 대로 다이어트 종류만큼이나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속설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게 많아서요. 다이어트의 오해와 진실, 각 항목별로 오해인지 진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번. 살 빼려면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한다. 오해인가요? 진실인가요? 일단 그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찝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많이 드시면 결국은 살이 찌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운동하시면 살 빠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2번.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네, 이거 변명이지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제가 한번 곰곰 생각해 봤어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경우가 있을까? 첫째는 우리 몸속에 엽록소가 있으면 광합성을 해서 살찌울 수가 있습니다. 식물처럼. 둘째는 물속에 플랑크톤이 많으면 물고기처럼 살이 찔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아니면 물 먹고 살이 찔 수는 없습니다. 네. 살을 빼려면 하루에 물을 2리터에서 3리터씩 마셔야 된다.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정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뭐 물배를 채운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식사 전에 물을 좀 한 컵 정도 드시고 하시면은 많이 못 드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움 될 수는 있겠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흔히 따라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변비죠. 음식 섭취량이 적다 보니까 변량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음식을 드시면서 물도 많이 드셔주셔야지 변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자, 버터하고 오일을 섞은 방탄커피, 요즘 유행인데요. 마시면 살이 빠진다. 과연 그런가요? 네, 이것도 최근에 유행하는 그 케토 다이어트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방탄 커피를 먹음으로써 그 지방을 태우게 되는
반응이 진행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지방이 분해되면 케톤이 증가되는 그런 작용으로 해서 이제 식욕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대사가 신진돼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죠. 뭐 기호식품이니까 기호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커피, 특히 이제 그 아메리카노 커피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가요? 네, 아메리카노 커피는 열량이 높지 않아요. 한 5칼로리 정도 될 거고요. 봉지 커피가 한 봉지에 대개 50칼로리. 그리고 카페 라떼나 뭐 저기 캐러멜 라떼 뭐 이런 맛있는 커피 대개 한 150에서 200칼로리는 되거든요. 그에 비하면 5칼로리는 높지는 않습니다. 6번입니다.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이다. 네, 이건 정말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전에는 지방이 적이라고 그랬었어요. 지금 이제 또 탄수화물을 나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탄수화물 중에는 굉장히 좋은 탄수화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이섬유를 공급해주고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통곡물이라든지 뭐 호박, 뭐 이런 고구마 등등 이런 탄수화물들은 굉장히 좋은 탄수화물이죠. 그런데 아주 그 정제된 그런 탄수화물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설탕, 밀가루, 백미 그런 부분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나머지 탄수화물들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인데 항상 그 비만과 관계돼서 이야기할 때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네. 특히 애주가들이 많이 주장하시는 얘기인데 술은 이제 공허한 칼로리, 빈 칼로리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고 술은 살이 안 찐다. 술은 이제 알코올이라서 먹으면 바로 분해되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이거는 진실일까요? 그 공허한 칼로리라는 말에서 공허한이 어떤 뜻이냐, 제로냐, 제로 칼로리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살이 안 찐다고 하신 분이 많은데 칼로리 자체가 공허하다는 말이 뭐냐면 칼로리만 있다는 거예요. 칼로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칼로리 덩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뭐 지방이나 단백질 없지요. 그리고 미네랄 없지요. 식이섬유 없지요. 뭐 이런 비타민 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하다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알코올은 그람당 7칼로리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지방과 가까운 수준이지요. 그래서 웬만한 그 주류 한 병 드시면 밥 한 공기 드신 그런 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술 드시면서 그냥 뭐 샐러드랑 드셨다 이런 잘 없잖아요. 뭐 쌈 싸 먹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뭐 저기 아주 안주들이 기름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제력이 없어지죠. 그다음에 과음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움직이기 싫지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해장해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샐러리, 뭐 토마토, 곤약 뭐 이런 것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빠지는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이다. 네. 과연 사실인가요? 식이섬유도 많고 또 물 함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먹어도 크게 살이 안 찐다는 이야기지요. 칼로리의 밀도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거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100g으로 따질 때 오이 같은 경우에 9칼로리, 샐러리가 12칼로리, 토마토가 한 20칼로리, 곤약이 10칼로리예요. 밥은요 150칼로리 정도 되죠. 150대 10 정도니까 칼로리 밀도가 낮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캡사이신이 함유된 매운 음식들. 이게 이제 다이어트에 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어떤가요?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게 캡사이신인데 먹고 나면 후끈후끈하잖아요. 그냥 뭐 육개장 먹고 나면 후끈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지방을 태운다, 살이 빠진다라는 속설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한때는 여성분들이 핸드백에 넣고 다녔죠. 캡사이신을. 이렇게 뭐 뿌려서 먹기도 하는 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의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약물요법이 있는데 그 BMI 25 이상의 비만이면 누구나 다 약물요법을 받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비만 약물을 승인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에 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체질량 지수 30을 넘거나 물론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해서도 잘 조절 안 되는 그런 30을 넘거나 27을 넘으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면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고요. 일부는 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의사와 상담해서 쓰셔야 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 비만 치료제 중에 요즘에 뭐 굉장히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삭센다라는 효과가 네. 좋은 약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어떤 약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장에서 그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GLP-1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식욕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식후 혈당을 조절하고 그리고 위장이 빨리 이제 비어지는, 그러니까 소장으로 빨리 음식을 내려보내는 이런 걸 차단시키는 천천히 가게 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런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주사를 맞게 되면은 식욕 억제가 일어나면서 살이 빠지는 거죠. 당뇨병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 그 점을 이용해서 최근에 특히 용량을 좀 올려가지고 비만 약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삭센다 처방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네. 것 같긴 하던데 이 삭센다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또 네. 부작용은 없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비만 약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쓰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체질량이 30을 넘고 그리고 27을 넘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병이 있으면 써야 되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날씬한 사람이 더 날씬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메스껍고 토하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절한 그런 조건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쓰셔야 되는 약물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약물요법을 한다고 해서 식이요법을 중단해도 되는 건 네. 당연히 아니시죠? 네, 식이요법을 하지 않고 약만 드시면 비싼 약 드시는데요. 되게 비싸거든요. 네.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살 빠지는 효과가 덜하죠. 많이 빠지면 한 5kg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예 안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약 먹었으니 마음대로 먹자 그래서 살이 쪄서 오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하면서 이렇게 약을 드셔야 되고 아직까지 비만 약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마법의 약 같은 거는 아닙니다. 식사요법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운동까지가 비만 치료의 기본이고 약물요법은 이제 식이요법의 효과를 더 증폭시켜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태 도움 말씀이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조영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